12화 재개발 지역을 알고 있다. 첫 빌라 계약을 끝낸 뒤 며칠간 현수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단순히 하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전생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주식은 빠르다. 부동산은 느리다. 그러나 느린 시장은 정보만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현수는 노트북을 펼쳤다. 책상 위에는 전생에서 봤던 재개발 재건축 뉴스, 부동산 카페에서 인기글이었던 스왑 분석 자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을 정리한 메모들이 널려 있었다. 현수는 타이핑을 하며 머릿속 정보를 정리해 나갔다. 먼저 202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뛰었던 서울 외곽 지역들. 당시 사람들은 저기가 뜬다더라는 소문만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제 현수는 실제로 언제,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허풍인지 판단하는 눈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 현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보가 많다고 다 같은 정보가 아니지. 내가 가진 건 결과를 알고 있는 정보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역별 예상 변동 그래프, 입지 분석표, 향후 정책 흐름, 심지어 유명 부동산 유튜버들의 성지가 되었던 곳까지 전부 데이터처럼 정리해 나갔다. 전생에서 내가 너무 늦게 탔던 곳들도 있었지. 이번엔 먼저 잡는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현수는 가장 먼저 재개발 3대장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도심 내 노후지역, 인구 밀집 지역 곁에 있는 저평가 지역, 교통호재가 확정된 주변.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은 전생에서 무조건 올라갔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골라 직접 발로 확인하기로 했다. 주말 아침, 현수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미리 체크한 지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 올라가자 40년 넘은 노후주택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균열이 가고 창문은 삐걱거리며 곳곳에 철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길을 따라가며 그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여기 재개발된다더라. 아휴, 말만 수십 년이지. 한번 믿으면 집값만 올라. 그래도 요즘 조합 움직임이 있다던데?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조합은 이미 몇 달 뒤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리고 2년 뒤 완전히 가치 폭발. 과거 기억이 생생했다. 전생의 현수는 이런 소문을 듣고도 확실해지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확정된 뒤 사서 높은 가격에 진입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확정되기 전에 아직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사는 게 목표다. 이게 회기자의 강점이지. 현수는 골목길을 일주일간 여러 차례 찾아가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여기에 처음으로 돈 냄새 맡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 재개발 초기는 정보가 소수에게만 흐른다. 땅 부자, 지역 유지, 오래 살았던 집주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는 부동산 브로커들. 특히 브로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이미 반쯤 시동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며칠 뒤 현수는 마침내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미묘한 기운을 포착했다. 사무실엔 새로 찍은 듯한 조감도가 걸려 있었고 중개사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곧 구역 지정 움직임 있어. 진짜? 위원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 윗선에서 이미 이야기 나온 것 같던데? 현수의 눈이 번쩍 열렸다. 이건 퍼블릭 정보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가 직접 발로 뛰며 들었던 바로 그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정확히 몇 달 뒤 현실이 되었다.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중개사는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대학생 같은 차림새. 그러나 그 시선 속엔 묘한 경계가 있었다. 학생이 이 동네 방을 왜? 이 근처로 자취하려고요. 월세도 좋고 매매도 괜찮아요. 중개사는 관자놀이를 긁으며 물었다. 학생이 매매를 한다고? 현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부모님 도움 조금 받고요. 중개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슬쩍 현수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몇 개의 매물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중개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이쪽 라인은 조용하게 보는 게 좋아. 요즘 좀 움직임이 있거든. 현수는 눈을 반짝였다. 움직임이요? 어떤? 중개사는 바로 말을 이어가진 않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시작됐군. 브로커 라인에서 정보 돌기 시작했다. 중개소를 나선 뒤 현수는 맑은 겨울 공기를 들이켜며 큰 결심을 굳혔다. 좋아. 이 지역이 두 번째 씨앗이다. 이번에는 충동이 아니다. 완전히 계산된 선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지역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결과였으니까. 현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보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뿐. 치고 들어간다. 부동산 중개소를 나온 뒤 현수는 바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결정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수치와 미래 흐름, 그리고 시기 판단으로 해야 한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펼쳤다. 모니터엔 이미 정리해둔 미래의 데이터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다. 재개발 구역 시점, 조합 출범 날짜, 관리 처분인가 시기, 분양가 상승폭, 준공 이후 시세, 전생의 기억을 토대로 수십 개의 키워드를 조합해 만든 현수만의 비밀 문서였다. 현수는 그중 가장 중요한 대목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지역 조합 설립 회기 기준 3년 후, 사업 본격 추진 시기 약 6년 뒤, 입주 시세 현재 기준 3배 이상, 3배. 현수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바라봤다. 노후한 다세대 주택 한 채가 단지 몇 년 뒤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달고 거래될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주식은 매일 변동하지만 부동산의 시간은 느리다. 그러나 정비 사업은 꾸준히 값이 오른다. 이건 언젠가 오른다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에 가까웠다. 좋아, 조건 충분하다. 카페에서 나온 현수는 바로 다시 중개소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사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다시 왔네. 아까 보여주신 매물 중에 이거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잠시 현수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학생이 매매라니 처음엔 의심했지만 되돌아온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았다. 이 주택은 오래된 구옥이고 소유주가 연세 있으셔서 가격이 그럭저럭 나왔어. 다만 노후도가 심하고 언제 철거될지 불확실해서 투자 목적이면. 현수는 바로 끊었다. 철거될 가능성 높죠? 중개사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아니, 어디서 들었나? 뭐 확답은 못하지만 움직임은 좀 있어. 그래서 요즘 조용하게 보는 사람들 몇몇 왔다 갔어. 딱 그거였다. 전생의 조짐과 완전히 똑같다. 매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이 정도면 진지하다고 판단했는지 곧바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일어났다. 그럼 가보자고. 현수는 골목을 걸으며 중개사의 설명을 들었다. 지금은 정말 낡았지만 여기 라인 전체가 구역이 묶이면 금방 철거 들어갈 거야.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거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다. 조합 추진위, 3년 후 출범, 그리고 2년 뒤 사업 승인, 그 다음 가속도. 모든 흐름은 이미 알고 있어. 전생에서 그는 공식 발표를 기다리다가 이미 가격이 2배 오른 뒤 겨우 발을 들였다. 그리고 수익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엔 선도 투자다. 매물 내부는 엉망이었다. 벽지는 찢겨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화장실은 거의 반 폐허 수준이었다. 중개사는 말했다. 이런 집은 실입주자는 절대 안 와. 대신 신축 들어가는 타이밍 잘 맞으면 투자 수익이 꽤 나오지. 현수는 발로 바닥을 살짝 눌러보며 말했다. 철거될 집이라면 내부 상태는 상관없죠. 결국 땅값이잖아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이 뭐 좀 안 해.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는 수준이 아니지. 그 끝까지 봤으니까. 매물 확인을 마치고 중개소로 돌아와 현수는 가격부터 물었다. 요건 얼마인가요? 1억 3천. 요즘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어요. 현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초기 시세 1억 3천. 조합 추진기 시작 2억 언저리. 관리 처분인가 시점 3억 후반. 입주 시세 4억 중반. 5년 기다리면 약 3배. 주식 소액 수익과 달리. 이건 목돈의 점프다.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이미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5억의 자산을 만들고 있었다. 1억 정도는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계약하겠습니다. 다만 가격 조금 더 조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중개사는 눈썹을 올렸다. 학생이 진짜 하겠다는 거야? 네. 조건도 알고 왔어요. 중개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물어는 보고 어떻게 될지 말해줄게. 10분 후 중개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1억 2,500까지 가능하대. 그 밑으로는 안 된다고 하네. 현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전생 가격 대비 기준으론 거의 준최저점이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계약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졌다. 현수의 이름이 잉크로 적히는 순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을 느꼈다. 두 번째 씨앗 심었다. 주식으로 쌓은 자산은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씨앗은 다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 거대한 숲을 만든다. 그리고 현수는 그 숲을 이미 전생에서 보았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중개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학생, 이런 구역은 올라가기도 전에 조용히 움직여야 해. 나중에 소문나면 이미 늦거든.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소문이 돌기 전에 들어가는 것. 그게 회기자인 현수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다. 길을 걸으며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속삭였다. 첫 빌라 한 채,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씨앗 한 채. 좋아, 부동산 라인 구축 시작이야. 그리고 전생을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 생에서는 부동산까지 완성해서 정말로 지지 않는 판을 만들 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세 번째 씨앗을 찾고 있었다. 다음화 예고, 투자와 인생의 첫 교차점.